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IELTS 조세핀 육입니다. 자, 우리 교재 테스트 1 패시지 1 지문 분석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OT에서 약속한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지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IELTS 시험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시려면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before reading 그리고 while reading 읽는 동안에 하셔야 되는 행동들, 그리고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하시고 나서 after reading 여러분께서 어떤 학습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지 직접 시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어져 있는 테스트 1의 패시지 1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저는 여러분 before reading 먼저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글의 메인 소재와 진행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지문을 보시면 아카데믹 지문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2페이지짜리 큰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문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 생각하지 않고 바로 1번 문제로 돌진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집중력도 분산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차분하게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메인 소재, 가령 예를 들어서 테니스 라켓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문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파악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진행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만약에 제목 속에 change나 change와 비슷한 말, 예를 들어서 development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체크를 하게 되냐면요. 이제 연도를 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단락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뭐 과거부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제 하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지문이구나라는 것을 뭐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단에 2016년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 2012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역순적 구조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역순으로 나오게 된다면 연도들, 우리가 스캔을 쫙 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런 아라비아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이 눈에 띄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별다른 그런 도움이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많은 지문을 보고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순차적 구조로 나온다면 그 연도들이 훌륭한 위치 키워드의 역할을 해주지만요. 내가 빨리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이렇게 역순적 구조로 나오게 되면은 별다른 그런 큰 영향이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제목 속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테니스 라켓에 약간 포커스가 갈 텐데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이 체인지예요. 이 테니스 라켓이라는 이 주어 부분은 언제든지 다른 걸로 바뀔 수 있고요. IELTS가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여러분 테니스 라켓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교육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실력을 쌓으시려면 이 change라는 단어가 지문 안에 얼마나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지를 정리를 하시면서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긴 지문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change 이렇게 나올 리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것은 테니스 라켓을 어떻게 바꿨다는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 부분만 딱딱딱딱 집어서 포인트 잡아서 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 정보를 발췌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휘적인 능력들을 좀 길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시간 역순적 진행 구조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단락들이 굉장히 작게 조각조각 나 있는 거 보이세요?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조각조각 나 있다라는 것은 한 가지의 테니스 라켓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문제 유형들로 넘어갑니다. 자, before reading 두 번째, 문제 유형별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문항별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의 위치, 2번의 위치, 3번의 위치 이렇게 문항별로 위치를 잡으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주어져 있는 문제 유형 true, false, not given 문제는 실제 지문의 흐름과 1, 2, 3, 4, 5, 6, 7번의 흐름이 같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듬성
빨리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도 그 사이사이에 다른 애들, 내가 못 찾은 애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빨리빨리 듬성듬성만이라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 찾을 시간은 없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1번 찾고 바로 1번 문제 풀고 2번 찾고 바로 2번 문제 풀고 이렇게 원 바이 원으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이 문제 유형을 하나의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어떤 이 위치 키워드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숫자 같은 거, 지명, 사람 이름 같은 거 내가 스캔을 쫙 떴을 때 탁탁탁탁 걸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여러분 빨리 잡아주고 반드시 옆에다가 번호를 써 두셔야 됩니다. 이거 아까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헤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7번까지 일단 다 보시고 사람 이름만이라도 빨리 동그라미 쳐서 옆에다가 번호를 매겨두신 상태에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노트 컴플리션 문제 유형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True False Not Given 문제 유형처럼 8번부터 13번까지 위치 잘 잡아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지문이랑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8번 다음 9번 있고 9번 다음 10번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단락들이 쪼각쪼각쪼각 나 있는 것은 테니스 라켓의 어떤 부분에 변화를 줬는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단락들이 조각조각 되어 있다는 거, 그 특징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에 잘 띄는 뭐 스파게티 같은 거 이런 거 눈에 잘 띄는 거 사람 이름들 8번, 12번, 13번만 대충 잡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연을 하겠다는 게 before reading 단계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제 파악은 해야 돼요. 그리고 지문 전체가 어떤 스타일대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서 빨리 이동합니다. 문제 유형마다 대강의 정보의 위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칠판에 이렇게 띄워드리는 애니메이션들 여러분들께서 필기 필요하시면 반드시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번 위치 잡아놨으면 그 사이에 90, 11번이 여러분 어딘가에 있을 거고 순차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이라도 잡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while reading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은 풀어보시면 좋아요. 본인이 한번 고민해보고 뒤에 답을 한번 맞춰보고 이거 왜 이게 정답이지? 라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신 분들께서 강의를 더 재밌게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IELTS가 처음이신 분들도 당연히 강의를 그죠? 수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문제 유형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reading에서 지금 true false not given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파악하자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언을 써놨는데요. Questions 1 to 7, 1번부터 7번까지 IELTS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 유형.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모든 지문에서 다 나올 수 있는 true false not given 문제 유형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yes, no, not given으로도 나오는데요. 그거 여러분 세 번째 지문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Do the following statements agree with information given in reading passage 1? agree with라는 말이 나왔는데 agree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동의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일치하다라는 의미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여기 이 진술문이죠. 이 statement가 주어져 있는 정보와 일치하면 true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문 속에 어떤 일부분의 정보가 나왔는데 그 일부분의 정보를 그대로 1번으로 따다가 요거 트루니? 라고 물어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똑같이 생김새를 해놓고 트루인지를 묻는 것은 그건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말들이 달리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실력을 개인적으로 쌓아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따가 애프터 리딩에서 꼭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alse라고 되어 있는데요. contradict는 반박하다, 논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정보와 이 진술문이 반박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false는 깨끗해야 돼요. 아시겠죠? 애매하면 그냥 낚이분 처리하는 게 나으세요. 그런데 false는요, 정확하게 정보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주어져 있는 정보가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false 처리가 되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도록 하시죠.
납기분이 가장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번이나 2번에 있는 이 진술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true인지 false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납기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캐치를 하지 못하면 이게 false인지 납기분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1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문제를 띄워드리고 이 문제가 true인지 false인지 납기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이 실마리를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라인이 결정적인 실마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솔직히 여러분 여기 지금 패러그래프 1번 다 지금 타이핑을 쳐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흐름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타이핑을 쳐놓은 건데 한번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포인트 한번 잡아보세요. 사람들이 앤디 머레이라는 사람이 2016년 이전에 최소한 5년 동안은 이 사람은 탑 플레이어가 될 거다라고 expected를 했다고 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5 years 하고 2016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키포인트가 돼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true인지 false인지 납기분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2016년에 5년이 아니고 4년이냐 3년이냐 2년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true false 납기분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2016년을 빠르게 찾아가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훑었더니 어떻게 여기 지금 여러분 5 years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수치적인 정보만 가지고는 true, false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 속에 문제에 있는 주요 키워드들이 다 등장을 했을 때는 내가 문제 포인트를 잘못 잡았구나. 2016년 이전에 2016년 이후인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키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before 대신에 뭐가 나와 있는 상태냐면 previously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가타부타를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포인트는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 머레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탑 플레이어가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노란색 부분에 예시 나온 것부터가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는데요. 2016년에 누가 나왔는데 그 전에 5년 동안 he had been regarded as a talented outsider. 아웃사이더. 그래서 능력은 꽤 있는데 재능은 있는데 아웃사이더다. Who entered but never won the major tournament. 그래서 이제 입문은 했어요. 그런데 메이저 토너먼트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웃사이더를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외부 사람을 갖다가 아웃사이더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expect를 했나요? 이 사람은 1등이 될 거야 라고. 그렇지 않죠? 능력은 있고 재능은 있지만 아웃사이더라고 regard를 했기 때문에 지금 expect 대신에 regard가 나와 있는 상태 정답은 false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지에다가 false라고 정답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좀 fake를 좀 쓴 상태죠. 그래서 좀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time consuming problem이 되겠고요. 나를 자꾸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6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제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해드릴 때는 이 부분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요렇게 그죠? 집어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현실적인 감각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현장감 그리고 내가 문제지를 눈앞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이 그 어프로치를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시간 제한 안에 최대한 내가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빠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렇게 말로써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옮기셔서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테스트에 혹시 같은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꼭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상기시켜가면서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멀티플 초이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렉트가 아니라 베스트를 노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기가 한 4개, 5개가 있어요. 근데 그 4개, 5개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가 제일 낫다 그나마.
그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어져 있는 보기 4개, 5개를 다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적인 어떤 그 뭐랄까 스킬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A, B, C, D, E 5개의 보기가 지문 속에 다 다른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은 똑같은 말로 주어졌으니까 오답이고 다른 말로 주어진 게 정답이야 라는 스킬도 안 먹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지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메모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속하게 메모. 나만이 알 수 있는 메모도 좋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메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집중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파악된 내용들을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해 놓고 메모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A, B, C, D 중에서 와서 골라보자. 그죠? 네, 그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Choose two letters. 자, 2개를 고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answer sheet에 2개의 문자를 적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Which two of the following statements does the writer make about inhabitants of the major? 여러분, 이 inhabitants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인데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people 나오고 inhabitants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막 사람들이 나오면 다 누구라고요? 그냥 해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중해 지역에 살았던 거주민들,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에 있던 해적들, 이 해적들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어머, 너무 싫어요.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라고 나오는 게 제일 싫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inhabitant가 전부 day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A번이 맞으면 정답, B번이 맞으면 정답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차분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얘네가요? Pirates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는 해적들에 관련된 5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만 2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께서 포인트들만 잘 잡아주시면 되고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A, B, C, D, E가 관련된 이야기가 지문의 흐름과 같이 갈까요?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죠. 여기서 부산스러운 건 누구예요? 앞뒤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여기에서 앞뒤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건 복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뒤죽박죽 되지 않고 예쁘게 그죠? 정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어디예요, 여러분? 지문이죠. 그래서 지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메모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는 문제 풀이를 좀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다지선다형 문제 유형을 풀면서 여러분께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문을 파악하시고 몇 번째 지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B번 패러그래프였죠? B번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번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 해적들은 제가 해석 이렇게 해요. 해적들은 종종 훔친 배를 사용했다. 자, 여러분 B번 섹션의 6번째, 7번째 줄입니다. Most had their own boat. 자기 자신이 직접 보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훔친 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A번 정답 처리는 불가능하겠습니다. B번 한번 보시죠. They managed, 어떻게 할 수 있었어? To escape capture by the authorities because they knew the area so well.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authorities는 그냥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부에서 잡으러 나오면 잘 피해 다녔다는 거죠. 한번 보죠. 마지막 라인이었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Knowledge of the local area. 이 부분이 뭐로 나왔어요? They knew the area so well. 이 부분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know라는 동사가 knowledge로 나와 있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요. 뭐를 피할 수 있었어? retaliation?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피했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authority 대신에 뭐가 나왔다? state가 나왔다.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왔다 갔다 끼워 맞추다 보면 정답 처리가 가능해지겠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어휘 안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단어만 가지고는 해결을 못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거해 가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 플리트가 도착했다. 그러니까 플리트도 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합찬배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네이비들을 보냈어요. 해군들을 보내서 얘네 잡아와라고 했을 때 retaliation은 뭐 명사로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 지역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B번은 정답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C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상인들의 배에 가서 약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이 상인들이 다니는 루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13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merchant ships에 대한 언급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낫기분입니다. 자, D번 한번 보시죠. They depended more on the sea for their livelihood. 생계를 위해서. 어디에 더 의존했다? On the sea. 그죠? Than on farming. 아, 농업보다는 바다에 더 의존을 했다. 한번 볼까요? 이 D번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좀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바다에 의존한 건 알겠는데 농업보다 바다에 더 의존했다는 얘기는 어딘가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4번째 줄, 6번째 줄에 여러분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While the Mediterranean region is predominantly fertile. 이 부분이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fertile이라는 표현 자체가 농사에 관련된 연관어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졌다, 땅이 비옥하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부드럽게 기름진 그런 땅덩이들을 fertile land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farming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연관어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Mediterranean region이 predominantly fertile 한데 대부분 한 뭐 10중 8구는 굉장히 비옥한데 어떤 파트는 어떤 지역은 rugged and hilly even mountainous rugged, 울퉁불퉁하고 hilly, 언덕백이고 mountains, 심지어 산악지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은 그죠? 이렇게 rugged하고 hilly하고 mountainous한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어디에 그죠?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Marine resources including fish and salt. 이렇게 해양 자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비교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farming에 의존할 수가 없으니 marine resources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farming보다는 C에 의존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 D번은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설명을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일단 빠트림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의문사항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돌려서 차분하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ey stored many of the goods taken in pirate attacks. 요건 나와요, 여러분들. Coves along the coastline 부분도 아까 많이 봤고요, 그죠? 약탈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상인들의 그저 배에서 물품들을 약탈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그것을 여기 지금 이 해안가에 있는 만 있잖아요. 그죠? 배를 정박해 놓는 이 만에다가 저장해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약탈한 굿즈 언급은 14번째 줄에 있어요. 하지만 컵스에 숨겼는지는 낫기분인데 이게 컵스에 숨겼다라는 이야기가 저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아까 왜 자기네 해적선을 숨기는 데에 만을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랑 좀 이렇게 뭐랄까 미스매치가 됐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이랑 밑에 있는 내용이랑 갖다가 뚜덕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만 봤을 때는 좀 혹할 수도 있는 그런 보기지만 실제로는 낫기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번, 21번 문제의 정답은 B번과 D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번, 21번. 이게 여러분들 우리 주관식이니까 답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번에 B번, 21번에 D번 이렇게 이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번 정답이 B번이고 21번 정답이 D번은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서 쓰셔도 정답 처리가 되고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D번 쓰고 여기에 B번 쓰셔도 둘 다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떤 경우는 잘못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처럼은 그래서 A번이랑 B번 정답 처리하셔도 하나는 맞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이건 다 맞은 거예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경우는 D번이랑 E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셔도 하나는 맞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이 두 개 중에 몇 개를 정답 처리를 잘 해놨는지만 가지고 개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50%라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하나를 20분 타이머 해두시고 아직까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5분 정도 플러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여러분들께서 좀 타이머를 재놓고 내가 13개 중에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몇 개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패시지는 그래도 한 11개, 12개 여러분 그죠?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주관식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자, 비포 단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메인 소재 파악하시고 전체적으로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부담스러운 4시간 제한이 있어서 타이머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 파악 안 해주시고 그냥 바로 1번 문제로 돌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그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아시겠죠? 자, 저랑 같이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제가 가장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꾸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왔다 갔다 팔락팔락하지 않게 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내 잡이 뭐냐,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고 능숙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메인 소재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대강의 이 지문 속의 정보의 위치 있죠?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그 정보의 위치, 그 정도는 얼추는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일 크게 2페이지 다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냐? 오비라는 인도네시아의 한 섬을 직접 explore,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탐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거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사를 하고 온 이 고고학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분답스럽게 조각조각이 나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단락들이 조각조각이 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같이 여러분 학습하셨어요? 각각의 단락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소재의 전환. 그래서 전환된 소재들마다 눈에 띄는 처음 본 명사 있죠. 이런 거 동그라미 안 치실 거예요. 걔네들 동그라미만 쳐주셔도 실제로 여러분들 왜 배구 선수가 서브 득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서브 하나만 가지고도 득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얻어 걸리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평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낮아요, 실전보다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어떤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나왔던 실마리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아니면 손끝으로만 문제를 푸세요. 눈으로 손끝으로만 문제를 푸시면 다른 문제를 또 이렇게 대면했을 때 이거 어디 있었지?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절대로 손끝으로만 문제 풀지 마시고 1번 문제 해결했던 부분에 1번이라고 번호 매겨두고 2번 문제 해결했던 부분에 2번이라고 번호 매겨둬서 다른 문제 유형으로 넘어갔을 때 또 거기로 갈 수 있거나 그 주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지런하게 실마리에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꼼꼼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소재 파악했고 각각의 단락마다 소재가 전환이 되는데 새로이 보이는 명사라도 동그라미 빨리빨리 쳐놓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메인 소재를 파악하는 데 좀 제가 그 팁을 좀 드리자면 진행 구조도 마찬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좀 메모를 해놨는데 요거 팁이에요, 팁.
소재 파악을 위해서 첫 줄을 해석하고 앞으로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위해서 마지막 줄을 파악을 하실 건데 뭐 여러분들 늘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떤 느낌이냐면 한꺼번에 먼저 결론을 얘기해주고 영화로 따지면 그 살인범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주고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 미지수인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나 앞으로 이런 얘기 할게 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줄, 첫 단락의 마지막 줄의 역할인데 요거 여러분 하나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xplore라는 단어가 좀 키워드의 역할을 합니다. 요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investigate나 아니면은 그냥 뭐 조사하다 아니면은 study, 연구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직접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가서 탐험을 하고 탐사를 하는 걸 explo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비라는 섬을요, 이 아키올로지스트들이 이 누구예요, 여러분? 셰리 쉽턴이라는 사람과 이 다른 고고학자들이 간 거예요. 가서 여러분 뭐를 발견을 했냐면요, 오비라는 섬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댄스 레인 포레스트에서 헌팅했던 에비던스, foraging 했던 에비던스, 그리고 even foraging 했던 에비던스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오비 사람들이 이 레인포레스트에서 사냥을 했다라는 증거, 오케이? 어떤 증거가 나왔겠죠? 이 사람들이 seashore에서 foraging 했다는 증거, 오케이? 이 사람들이 섬과 섬 사이를 voyaging 했다는 증거, 그죠? 이것들을 소개해주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집중력을 위해서 첫 단락에 한번 그 집중을 해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1시간가량 동안 공부하시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단 우리한테는요, 이 오비섬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지문 속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집중력 있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 파악을 위한 첫 줄, 진행 구조 파악을 위한 마지막 줄까지 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이 페이지를 설명하면서 어땠어요, 여러분? 되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현실적이었어요? 모르는 단어 해석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항상 그 가능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장 가면 아이고 모르는 단어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의 압박감 때문에 리딩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쿨하게 모르면 모르는 채로, 오케이? 그래서 아는 단어들 위주로 끼워 맞추고 assume, 추정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융통성 있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True False 낚이문 문제 늘 그렇듯이 1번부터 7번까지. 어머, 여기 여러분 문제가 너무 기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고 키워드들이 좀 분산되어 있어서 조금 뭐랄까 아유, 왜 이러니? 약간 이런 생각 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중간중간에 아라비아 숫자가 그죠?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니까요. 얼른 찾을 수 있는 18,000 뭐 그죠? 11,700 그죠? 1000년 뭐 이런 거 빨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키워드 신속하게 잡으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번 찾고 1번 풀고 2번 찾고 2번 풀고 이렇게 안 하기로 했죠, 여러분. 그죠? 그럼 1번이 안 풀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오케이? 계속 붙들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문제를 원 바이 원으로 풀지 않고 1번부터 7번까지를 하나의 통으로 보고 대강의 위치 먼저 잡아놓은 상태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1번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2번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18,000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번 문제 해결을 하고 2번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18,000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읽어요? 안 읽어요? 오케이? 문제는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18,000이라는 키워드를 봐두지 않으신 분들은 더 읽고 밑으로 계속 읽겠죠. 2번을 찾아서. 오케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문 전체, 그리고 7문제, 그리고 1번.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좁혀 들어가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췌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 꼼꼼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 컴플리션 문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여기 이 땡땡이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땡땡이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의 전환입니다. 요거 여러분 IELTS 리스닝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리스닝 파트 4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고 리스닝 파트 4를 이렇게 레코딩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갑자기 어조가 올라가면서 처음 등장하는 명사가 나와요. 올라가면서 처음 등장하는 명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레코딩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올라가면서 어조가 처음 등장하는 명사는 무조건 메모 정답들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흡사한 그런 주관식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true false not given 문제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산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문 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대강의 위치라도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셔야 되고 true false not given 문제든 노트 컴플리션 문제든 지문의 흐름과 같이 가기 때문에 듬성듬성 찾아놔도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before 단계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before 단계에서 제가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그중에 몇 %나 본인이 직접 하셨는지 체크하시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내가 다음번에 또 똑같이 지문 1번을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저렇게까지는 한번 해보고 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false, not given 문제는 항상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Archaeological research had taken place on the island of Obi before the arrival of Sheriff Shipton and his colleagues. 아, 이게 여러분 위치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 이름이 지문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Sherry Shipton이라는 full name이 나온 거는 첫 번째 문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Shipton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찾을 때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첫 번째 단락으로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before had taken place 이렇게 had PP 형태 과거 완료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죠? 이 셰리 십톤이라는 사람과 이 동료들이요 이 오비 섬에 explore 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미 고고학적인 리서치가 이 오비 섬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true, false, not given 문제의 단골 손님이죠. before, after 그 전이냐 그 이후냐 그죠? 아니면 언급이 되지 않았느냐. 너무 잘 나와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1번부터 3번까지 라인입니다. In early April 2019, Dr. Sherry Shipton and his colleagues from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became the first, the first archaeologists to explore Obi. 뭐 두말할 것도 없네요, 그처럼? 최초의 고고학자들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에서 리서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false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 처리 false 들어갈게요.